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투머치 팍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황 분석과 종목 선정. 오늘은 컨택트주, 그 중에서도 편의점주의 반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단계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증시 시장에는 크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주와 호텔 관련주, 항공주를 포함하여 카지노 관련주, 유통 편의점주, 패션 산업주까지 연관성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변화는 단기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흐름이 점점 약해지는 경우에는 아니면 또다시 지수가 흔들렸다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여전히 저는 뉴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주 역시 또한 계속 기술 개발에 따른 치료제, 약물 발견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코로나주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계속 경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우울한 전망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하면서 한 달 만에 삼성전자가 다시 6만원을 뚫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게 남아 있고요. 6만원을 뚫었다는 부분이 한국 경제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도 다시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주식이 크게 상승하였었는데요. 어느 정도 잠시 몰렸던 분들은 다 많이 매도를 하시고 나가신 것 같고, 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하여서도 연말까지 물론 매도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은 있지만 지수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큰 악재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별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미국 대선 흐름에 관한 관련주를 더 담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한 종목을 크게 담아서 큰 상승을 노린다기보다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주를 잡아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컨택트주에 관한 관심도 한번 더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반도체 시장과 스마트 자율주행,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0.49% 상승하면서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역시 0.22% 상승하며 마감하였는데요. 오전 10시 25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주가 상승률 탑5를 이끌었던 종목은 바로 마리아나 대마 관련 오성 첨단 소재, 진단키트 관련 또 엑세스 바이오와 한국 유니온 제약, SAT 노랑풍선 순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여행, 항공 관련 면세점, 백화점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에 따라 노랑풍선은 장중에 16% 넘어가는 이상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또 백신을 수송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코로나가 완화되어 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런 모멘텀까지 추가로 더해진다면 대한항공 시점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미콘 라이트와 오성 첨단 소재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르나 궁금하시죠? 바로 대마초 마리아나 관련주로 엮였기 때문인데요. 세미콘 라이트, 오성 첨단 소재 딱 두 가지 종목만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미국 바이든 대선 후보 관련이 역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바이든 후보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인 마리아나 합법화입니다. 이 부분에 엮이면서 오성 첨단 소재와 세미콘 라이트가 최근 며칠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사실상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좀 경고가 걸려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 보였는데 오늘 오성 첨단 소재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바이든 대선 후보에 대한 확실성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떤 특정 그 섹터의 강세가 없는 만큼 마리아나 대마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등주 이외에 또 가치주를 또 좋게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전히 MLCC 관련 업황 전환이 좋아지고 있는 아모텍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풍력 쪽에서는 오늘 유니슨이 계약 결과가 나오면서 좋았는데요. 향후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더 저점이라고 보이는 SK D&D가 더 좋아 보이고요.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는 오늘은 쉬어갔지만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컨택트주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한샘이랑 이마트 굉장히 좋아졌고 오늘은 특히 편의점 관련주에서 BGF 리테일이 돋보였습니다. 패션 쪽에서는 F&F 같이 좋아지고 있고 한세실업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텔레칩스가 좋게 보이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LNK 바이오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넥신에 관한 새로운 백신에 대한 뉴스 나오고 있고요. 여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가벼운 부분이 노랑풍선이기 때문에 노랑풍선 모드투어 하나투어 순으로 주식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6일째 담고 있는 건설 쪽 부분에서 LG 하우시스 내장재 부분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고요.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기존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ICT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고 아직 오르지 않은 HDC 아이컨트롤스의 관점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서는 한국 성장률이 마이너스여도 훨씬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서는 한국이 그나마 나은 흐름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KDI 쪽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국 경기 부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오르는 테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주가 좋아서 잠시 반짝을 했지만 지난달부터 계속 좋았던 부분은 바로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관련 쪽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 시대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엔 여러가지 결제, 핀테크 회사 관련 이슈가 떠오르면서 특히 키오스크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 관련주에서는요.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섹터와 같이 연결돼서 한네트와 KCT 양쪽으로 물리는 주식 두 개가 있는데요. 특히 한네트와 KCT 같은 경우에는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와 키오스크 테마 양쪽에 걸쳐서 주식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에서 종합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과 그거에 따른 요금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체험존을 만들어서 로봇폰 강사를 보급하겠다. 다양한 그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키오스크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 종합 대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투머치팍의 총평은요. 바로 컨택트주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편의점주가 한번 관심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컨택트주에서는 주식이 오르지 않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컨택트주에 주목하자. 이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동시에 오르면서 예전에 다시 좋았던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의 그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에 관한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FST가 좋았는데 텔레칩스 역시 꾸준한 거래량을 받쳐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느정도 그 오전에 이미 직전에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질 것 같은 예상이 됐었고요. 그 결과 오늘 9.71%로 장을 마감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하여 편의점 다시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 컨택트주에 대한 관심이 올랐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오른 것도 있지만요. 또한 파르나스 호텔 재출격 임박한다는 뉴스 이 부분으로 이슈가 오르지 않나 싶고요. 바로 코엑스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가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재개장일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반토막난 호텔 사업부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부분을 GS 리테일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파르나스 호텔에 관련된 상반기 호텔 부문 부진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이다. 이 부분에 엮여서 GS 리테일이 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독도의 날을 앞두고 에코백 증정 행사를 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계속 개선시켜 나가고 있네요. 역시 BGF 리테일 역시 내년 말레이시아에 CU 1호점을 열면서 지속적으로 이 편의점 업황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존에 워낙 이 업계가 꾸준히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멈춘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 기대를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 각자의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각자 회사당 최고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CU 1호점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 시장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카페와 음식점에 모여들었던 소비자들의 발길이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마트랑 백화점 매출은 감소하였는데요. 바로 편의점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 식사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해서 간편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났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또 편의점 샛별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 편의점에 또 관심을 한 번 더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TV에서 편스토랑도 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편의점에 새로운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순위에서 최상위가 바로 라면을 제외하면은 디저트류랑 소시지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육즙 팡팡 케찹 칼집, 이 정통 프랑크 맛과 치즈 소세지 맛, 체다 고다 두 종으로 출시돼서 이 소세지 열풍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GS25 같은 경우에는요, 디저트 상품 종류를 30영까지 확대했는데요. 대표 디저트 상품은 유어스 모찌롤, 유어스 로얄 티라미슈, 유어스 한입 가득슈, 위에 보시는 모찌롤, 초코, 이렇게 메론 맛, 초코 맛이 되어 있네요. 최근에는 편의점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편디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매출 성장 이유를 코로나 블루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무력함을 달래기 위한 진한 초콜릿 디저트를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업황을 살펴보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바로 배달의 민족, 배민 때문에 편의점 매출 시장이 타격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비마트라는 새로운 그 신규 사업을 펼치면서요, 편의점 배달 주문액이 48% 감소해서 이 골목 상권이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식료품 생필품 배달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963%나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편의점을 가지 않아도 집으로 30분 내에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주변에 맛집이라든지 디저트 카페까지 다양한 점포가 그 앱에 입점이 돼 있지만 편의점은 없기 때문에 편의점 업주들은 지금 좀 당황해하고 있고, 이 매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CE와 GS25는요, 지난해와 올해 3월부터 배달앱 요기요랑 손을 잡고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늘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편의점은 음식 배달과 마찬가지로 개별 점포가 앱에 입점해서 주문을 받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만 주문이 일어날 것 같고, 직접 편의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쿼터 실적 발표 10월 일정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14일에는 SNS텍과 깨끗한 나라가 예상돼 있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이미 바닥권이라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신세계 굉장히 관련돼서 주식이 좋았고요. 추후에도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5.53% 상승하면서 컨택트주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는데요. 이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의 효율성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백화점에서 소급 PB 사업을 접으면서 전 매장을 철수하고 있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본격적인 착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명희 회장 지분 증여로 최대 주주 변경하는 그 신세계그룹의 증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LG그룹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좋은데요. 이 롯데와 신세계 다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롯데 시그니엘 부산과 신세계 그랜드 조선 부산, 부산에서 호텔로 격돌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3, 4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요. 특히 신세계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그랜드 조선 부산 해운대, 그랜드 조선 해운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호텔주의 대장인 호텔신라를 보시면요, 역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경영의 효율성화를 높이고 있고요. 면세점이 거의 다 대부분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면세점 부분을 낮추고 호텔 및 레저 산업으로 분산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면세점 입찰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세계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 브랜드를 포함한 신규 호텔 5곳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당장 이달 말 서울 을지로 3가에 포포인츠를 시작해서요, 12월에는 제주 중문단지, 그랜드조선 제주를 열고 같은 달 경기 판교에다가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까지 이렇게 총 5개의 호텔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변화를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주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 SK증권에서 얘기했던 LG 디스플레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하반기에도 TV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면서 모니터랑 노트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모니터로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는 내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LG 디스플레이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LG의 미래가 좋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전장 사업이 이끌며 흑자의 배터리와 디스플레이가 시너지가 난다. 이런 뉴스가 나면서 LG화학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 전망이 7천억 원이었는데 9천억 원을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분사와 관련해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서 주주 달래기는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면 LG화학이 다시 전체 배터리 사업 쪽을 다 이끌어가는 섹터의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사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주항공 역시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나 항공 이후 두 번째라고 하는데, 대한항공도 이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2주간의 자가격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이 재개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고정비를 줄여서 이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한항공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확실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님이 또 12일 오전 11시에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을 하겠다는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WTO 사무총장 선거 막판 유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과 어보우 반도체 주식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오후 뉴스에는 거의 다 현대그룹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현대차그룹이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이 통합된 수소 운송 시스템을 만들면 수소 충전 가격을 지금보다 20% 낮출 수 있다. 이런 보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SPG 수소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쪽 수소 공급망 관련하여 전체적인 테마의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수출을 했던 그런 수소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국회 셔틀버스로 채택되면서 국회의사당을 누비게 됐다. 이 수소 전기버스를 시승식을 했는데요. 이 수소 전기버스가 국회의사당을 누비는 이런 시대까지 저희가 다가왔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신성장 사업은 수소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이 될 것이고, 변화는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당진에 수소 출하센터를 건설하면서 현재 생산 능력이 10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 생산 유통시설 구축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 능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 시설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현대차 그룹과 같이 코워크해서 신재생 발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나갈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휴캠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역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끝없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충전과 친환경 같이 엮여지는 이런 종목,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수소 충전소를 만들고 있는 EM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이 EM코리아는요, 수소 충전소 및 음식물 처리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이 약 40%로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현재까지 EM솔루션이 유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종속회사인 EM솔루션을 통해서 에너지 및 환경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EM코리아의 전망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JNK히터 같이 수소 관련 기업들 중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 여전히 오늘 다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은 풍력, 태양광, 수소가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부생수소 출하센터가 착공된다고 하면 최대 2,000톤의 수소를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고요. 최저 20% 이상 저렴해서 바로 5,000원대 수소를 내년 초부터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또 다른 뉴스는 금융위원회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강민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 직원이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서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냐라고 하면서 금융위원과 윗선의 관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BTS가 6.25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그걸 중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중국 누리꾼이 격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 네티즌이 생트집을 잡아서 삼성 BTS 한정판까지 지금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6.25 때 한미가 함께 고난을 겪었다 이런 내용의 그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미국은 침략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뭐 대만을 나라로 인정했다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이슈가 엮이면서 BTS에 대한 아미를 탈퇴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해서 앞으로도 한류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또 다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문제가 일어나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네요. 오늘 장 끝나고 공시에서는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469억의 유상증자 결정이 됐고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워낙 잘 돼서 그런지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 그린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중동 수출용 스마트팜을 공동 개발하는 데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 기후 조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채소를 공급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식량 안보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플러스의 스마트팜 그 농업을 이용해서 실내에서도 채소를 재배하는 그런 식물 공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비 운영비가 워낙 비싸게 들어가니까 이 그린플러스의 기술을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기농 스마트팜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 수출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고 그린플러스는 온실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시범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한 업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는요 현대건설, 현대에너지솔루션, DK락을 준비했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33.2% 감소해서 1,59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레포트에서 좋게 보는 부분은 바로 압도적인 수주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벌써 3분기 누적 수주 금액만 약 22조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 부문까지 특히 3분기 홍콩 병원을 수주하였고 4분기에는 이라크 정유공장과 사우디 자프라가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이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 경쟁사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주 목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주를 따내는 달성률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은 31,000원 부부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비우호적인 환경이지만 지속적인 신사업 확대 가능성을 통해서 수주가 많이 따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린뉴딜 태양광은 내가 만든다.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태양광 모듈 전문 업체로서 고효율 셀부터 모듈, 인버터 및 ESS 등의 시스템 설치까지 담당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여러 국가의 제품을 공급하는 부분 특히 태양광 모듈이 89.5%로 매출 비중이 정말 태양광의 핵심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주주 또한 한국조선해양의 특수관계인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바이든 후보에 관심이 있죠. 미국 태양광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관세율이 축소되면 동사가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였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2%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태양광을 밀고 있는 부분에서 더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대로 꾸준히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신공장에서 태양광 모델 신제품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그린뉴딜 수혜주로서 내년부터 실적이 점프업이 될 것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 개선율 한번 살펴보시고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DK락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와 반도체 모멘텀이 두 가지가 걸쳐있는 기업인데요.
전체 매출의 67.2%를 수출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2022년까지 수소차 6.7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를 310개소를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현재사도 같이 오를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수소차 연간 판매량을 11만 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 이 수소 충전소용 핵심 부품인 초고압 밸브를 국산화를 진행 중인 이런 DK락이 수소 충전소 보급 관련주로 해서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 설비에 피팅 및 밸브 등을 공급하고 있어서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에 같이 수혜를 또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가총액도 오늘 기준으로 1191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투자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느낌이 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종목 4가지를 준비했고요. 화폐 관련 키오스크 관련주로 같이 엮여있는 한네트 지금 오늘 시점으로 최고 거래량을 돌파했고 상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고요.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조정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거래량까지 또 실리면서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냥 닫아버린 GS 리테일이 향후 더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싣고 있는 바로 세이브존 INC에 대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컨택트주, 편의점주의 반란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시장 분석 같이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제가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